지연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경험은 개뿔! 하루 종일 막노동 같은 일만 시켰으면서!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껏 참았던 건 그나마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제 이름은 순이입니다. 60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 남편과 헤어졌고 그 후로는 줄곧 혼자 아들 준호를 키웠어요. 미용사, 식당 서빙, 청소부, 간병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간병인 일은 적성에 맞았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내세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무사히 성인으로 키운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준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어요. 지연은 프랑스에서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운 파티시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연은 예의 바르고 지적이었어요.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준호는 지연의 부모님이 집과 혼수를 해주신다며 미안해했어요. 형편이 넉넉했다면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에게 부담 주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두 다리 멀쩡할 때까지 열심히 일할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면 돼. 결혼 후 몇 달 지나 제 다리를 다쳐 일을 쉬게 되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수입이 끊기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어요. 엄마, 받아요. 나중에 더 많이 벌면 그때 더 드릴게요. 계속 거절했지만 준호는 제 손에 봉투를 꾹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리가 나아 태어난 후에도 준호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반찬, 과일. 둘 다 바쁘게 일하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준호야, 이건 냉장고에 넣고 이건 냉동실에 넣으렴. 준호는 고맙다며 반찬통을 받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제 설명을 듣는 둥마는 둥하더니 시간만 때우다 가겠다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 목소리에 담긴 냉랭함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때는 지연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 냉담함이 제게 향한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멀리서 준호의 차가 보였고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도 주차까지 했잖아. 힘들게 이러지 좀 마. 여보, 오늘은 웃으면서 보내자. 생신까지 우리가 챙겨야지. 준호가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명절에 어버이날에 생신에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가야 해? 또 그만큼 선물 사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건 우리가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도 우리한테 반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잖아.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을 싸줘? 구질구질해. 필요도 없는 생활용품 가득 챙겨주면 얘가 좋아할 줄 알았나? 그거 집에 가자마자 전부 갖다 버리는데 그것도 일이야.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을 전부 버렸다고요? 음식도 비위생적이라 먹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외식을 하자.
비위생적이라고요? 지연의 말들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그냥 엄마랑 단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왜 나만 힘든 건데? 엄마만 불쌍하지? 돈 한 푼 없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 챙겨야 하는 나는 안 불쌍하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가 며느리 몰래 이루어진 일이었나 봅니다. 집으로 몰래 돌아왔고 잠시 후 준호가 혼자 왔습니다. 지연은 일이 바쁘다며 못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까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지연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지연아, 우리 둘이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나눌까? 지연은 바쁘다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결국 만나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불렀어. 그냥 우리 며느리랑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더 부드럽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지연은 냉담했어요. 서운한 게 없는데 자꾸 물어보시니 난감해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 낭비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먹다 남은 반찬 싸주냐며 구질구질하다고? 너희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들었어. 지연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 솔직히 서운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딸 시집 간다고 온 힘을 다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했잖아. 너희한테 짐은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결국엔 짐이 되셨잖아요. 아들한테 돈 받고 사시잖아요. 준호 씨가 저를 속이고 어머님한테 돈 줬을 때 배신감이 들었어요. 대화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전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절 정말로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저도 똑같이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있는데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날부터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준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보통은 미리 연락을 드렸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연의 놀란 얼굴을 보며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 삼아 왔어.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지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미리 말해도 싫어할 거잖니. 그래서 그냥 왔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던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 지연은 점점 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나갔다고 했어요. 그래도 혼자 여기 계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왜 내가 냄새나서 싫으니? 알고 목욕탕 가서 세신까지 받고 왔다. 우리 며느리가 냄새와 위생에 아주 민감하다고 했잖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말을 직접 언급하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갈게요. 굳이 힘들게 오실 필요 없어요. 됐어. 어차피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거면서. 이젠 내가 올게. 시간이 흐르고 지연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이스 커피 잘 타시잖아요. 하나만 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내가 먹을 건 스스로 좀 해먹어. 지연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원래 주말은 쉬는 날이에요.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딸 같은 며느리라면서요. 시집살이?
퍽이나 내가 널 시집살이 시키겠다. 평소에 시어머니 더럽다고 뒷담화하고 다니는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존중해 줄 수 있겠니? 준호가 집에 돌아왔고 저는 그에게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라고 선언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고 방에서 지연과 작은 말다툼을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연을 계속 자극했고 급기야 지연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어머님, 왜 계속 저를 자극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가 내 뒤에서 한 말 다 들었어. 구질구질하다, 비위생적이라 먹기 싫다, 갖다 버린다. 이런 말들 다 기억나지?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머님이 싫어요. 몰래 돈 받아가면서 저희한테 부담 주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싫고 필요도 없는 반찬을 억지로 싸주는 것도 싫어요.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은 다음이었습니다. 너는 내 존재가 빨리 없어졌으면 한다는 거잖아. 내 말이 맞지? 지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왕이면 빠르면 좋죠. 준호가 격분했습니다. 지연아, 당장 입 다물어!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결국 준호는 지연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다음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제가 잘 해결할게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제가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건가요? 준호야, 너희 일에 내가 끼어들어서 미안해. 그냥 화해하고 잘 살아라.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탓 아니에요. 제가 지연이의 그런 모습을 몰랐던 게 문제예요. 그렇게 준호와 지연의 관계는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고 저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지연은 결국 이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준호는 가끔씩 연락을 하고 찾아오곤 했지만 지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동네 복지관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지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이혼했던 남편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순이야, 나 정우야 기억해? 한국에 돌아왔어.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순이야, 와줘서 고마워. 정우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디저트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지점을 열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순이야, 내 아들 준호는 잘 지내지? 그에게 준호와 지연의 이혼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야, 솔직히 말하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왔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따스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그렇게 정우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제안했어요. 준호도 한번 만나면 어떨까? 망설였지만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인데. 사실은 아빠가 미국에서 돌아왔어.
토요일 저녁, 우리 셋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의 따뜻한 태도와 진솔한 이야기에 준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의 스윗드림즈라는 디저트 카페 체인을 오픈하려고 해. 미국에서는 꽤 성공했거든.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스윗드림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체인점인가요? LA에 갔을 때 우연히 들렀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정우가 청혼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스윗드림즈 오픈 소식이 신문에 실렸고 그걸 본 지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연이에요. 신문을 봤어요. 정우 아버님의 스윗드림즈 오픈 소식이요. 혹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정우와 상의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놀랍게도 사과를 했어요. 먼저. 그때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미성숙했어요. 지연은 정우의 스위트 드림즈 유학 시절 자주 갔던 곳이라며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우는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재능 있는 파티시에라면 환영이죠.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지연은 스위트 드림즈 오픈 준비에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가게 오픈 전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준호와 지연이 다시 만났고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새로 개발 중인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이런 스타일의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연아, 그때 프랑스에서 배웠던 그 디저트?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 기억하고 있었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정우와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지연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어요. 스위트 드림즈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정우가 저에게 청혼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가게가 드디어 오픈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실은 지연이랑 다시 만나보려고 해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연도 정말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녀가 과거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위트 드림즈 오픈을 앞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장 인테리어와 장비 설치에, 준호는 마케팅과 운영 계획에, 지연은 새로운 디저트 메뉴 개발에 열중했어요. 저는 그들을 옆에서 돕고 응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미심쩍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달라진 그녀의 태도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오픈 일주일 전 정우가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며 모두를 불렀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정우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스윗드림즈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해. 특히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해.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준호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네요, 아버지.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가게는요? 가게도 재산이니 언젠가는 처분해야겠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여기서 한 일은 다 무슨 의미였던 거죠? 왜 저한테 가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건 다 경험이지. 이 가게에서 경험을 쌓아서 언젠가 내 가게를 오픈하면 되지 않겠어?
지연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가게를 차려놓고 상속이 아니라 처분을 하신다고요? 아깝기는. 오히려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망하는 꼴 보는 것보다 사회에 환원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지. 지연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경험은 개뿔! 하루 종일 막노동 같은 일만 시켰으면서!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껏 참았던 건 그나마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상한 집구석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겠다고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다 속았어!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웃기지 마! 내가 왜 다시 왔는지 알아? 돈 때문이야! 너희가 가진 것 때문에!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지연, 너 정말! 지연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랐어? 그래, 나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연기했을 뿐이야. 신문에서 정우 씨가 성공한 사업가로 돌아왔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했지. 이제 내 차례라고. 정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나가. 지연은 히스테릭하게 웃더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나가지. 하지만 당신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지연이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던지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하면 난 어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재산 환원 이야기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발표를 한 거야. 지연이가 처음 우리 가게를 돕겠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진심을 알아보려고. 진심이야. 그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다만 그렇게 급하게 모든 걸 처분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가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도 할 거야. 준호는 이날 후에 더 홀가분해 보였어요. 어제 일.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지연이 정말 변했다고 믿으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스위트 드림즈는 예정대로 오픈했고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준호는 경험을 토대로 6개월 후 자신만의 작은 카페 뉴드림즈를 오픈했어요. 1년 후 정우와 저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재단에서 자원봉사하는 수진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수진이와 예쁜 새 출발을 했고 곧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녀를 안고 있으니 세상 모든 행복이 제 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 되셨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지나 마침내 찾은 평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행복을 온전히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였어요.